손흥민 선수가 어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두 골을 득점을 했고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떤 점이 매우 인상적이냐? 손흥민 선수의 오프 더 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냥 단순히 득점을 만들고 공간을 향해서 막 뛰어나가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뛰어나가는 장면들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좋은 오프 더 볼 플레이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어떤 플레이냐면, 이렇게 토트넘이 3톱을 쓸 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그냥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 내려오지? 라고 생각할 때가 꽤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위한 1차적인 동작입니다. 자기를 마크하고 있는 선수를 전방으로 끌어냅니다. 이때 상대 수비수의 뒷공간에 공간이 발생하죠?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곧바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토트넘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케인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많이 보내주죠.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이 넓은 공간이 발생했을 때 손흥민과 수비수가 1대1 경합 상황, 특히 스피드 경쟁을 할 때는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는 수비수가 지금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를 끌어내는 움직임이 매우 인상적인데,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공격을 전개할 때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는 건 빌드업에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한테 붙어있는 수비수를 전방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서 올라오면 이때 상대 수비수의 뒷공간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볼을 주는 게 아니라 앞선에 있는 케인에게 볼을 보내줘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돌아뛰기 시작하죠. 이 넓은 공간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손흥민과 손흥민을 마크하는 수비수가 이 넓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스피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케인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이게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이 넓은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케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을 따라 올라와 있던 수비수가 손흥민이 달려나가니까 뛰어나가면서 손흥민과 스피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손흥민을 따라가기가 사실은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완벽하게 측면 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손흥민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자기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누가 있느냐? 케인이 있어요. 케인에게 볼을 보내주고 이때 손흥민이 수비수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때 발생하는 뒷공간으로 또다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케인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손흥민과 그리고 손흥민을 마크하는 선수가 스피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당연히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제 손흥민 선수를 막다가 투타라는 프랑크푸르트의 오른쪽 수비수가 퇴장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를 막다가 첫 번째 옐로 카드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내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낸다. 이게 정말 이 손흥민 선수의 오프 더 볼이 매우 좋다고 평가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단순히 오늘 경기만 나왔냐?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가 즐겨하는 플레이입니다. 다른 경기들도 보면요,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수비수를 앞으로 끌어당겨요. 그리고 수비수가 올라오니까 이때 손흥민이 수비수의 뒤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이 왜 이렇게 볼을 받으러 내려오냐, 너무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다 뛰어들어가기 위한 사전 동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수비수가 손흥민이 마크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왔다가 뛰어들어가게 되면 손흥민과 스피드 경쟁을 하면서 사실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도 세세뇽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손흥민의 스피드를 수비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측면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장면처럼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기록을 보면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스프린트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 중 한 명이었어요. 이제 이 기록을 보시면요,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 횟수가 리그 전체에서 5번째로 많았던 선수입니다. 676번의 스프린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피냐, 다니엘 제임스, 푸키, 은베모, 요 손흥민보다 위에 있는 선수들은 토트넘보다 약팀에서 뛰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트넘보다 수비하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려오니까 올라가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뛰어나가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토트넘이 역습을 하는 팀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스프린트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꾸준하게 반복한다는 거죠. 수비수를 끌어내고 공간을 만들고 다시 뛰어들어가고, 수비수가 다시 따라 들어오면 다시 나오면서 또 끌어내고 다시 뛰어들어가고, 이 동작을 90분 내내 반복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다 라고 불리는 이유고, 뛰어들어갈 때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는 수비수가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선수다 라고 이제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중앙지역에서 볼 경합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는 중앙 수비수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고 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혼전 상황에 수비수들의 시선이 쏠리니까 살짝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와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동작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순간적으로 토트넘이 볼경합 상황에서 이겼을 때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그 찰나의 순간에 살짝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 장면보다 수비수와의 거리가 확실하게 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살짝 내려가 주면서 수비수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주변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볼을 잡았을 때 너무나 편하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장면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자신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동작을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리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부지런하고 영리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수비수 입장에서도 수비수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수비수들이 모두 다 저기 챔피언스 리그에 나오는 수비수들인데,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수비수들인데, 어떤 수비수든 손흥민을 만나면 공간을 내줘요. 왜 이런 장면들이 나오냐?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영리하고 부지런하게 자기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흥민의 움직임을 잡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